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뉴스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크나 채권 시장 총액이 2억 달러에 돌파했다. 토큰화된 채권 시장 규모가 많이 올라갔다는 내용이고요.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은 토큰화된 채권 시가총액이 이번 주에 2억 달러를 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 토큰화된 증권 프로젝트가 다수가 등장한 올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블랙락의 단기 미국 재무부 증권 ETF를 토큰화한 버전인 OUSG의 경우에 60% 이상의 점유율로 토큰화 채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무래도 블랙락도 요거를 자기들이 모를 리가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디지털 이 증권 자체가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완전한 인바운드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아웃바운드 영업을 시작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은행권도 STO 시장 참전 본격화. 아까 전에 뉴스에 전달 드린 거랑 내용이 같죠. NFI 하나금융그룹하고 미래에셋증권 합친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농협, 수협, 전북은행 뭐 컨소시엄 구성했다는 거 쭉 읽어보시면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특정되어 있는 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토큰 증권이 발행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한국투자 ST 프렌즈라는 걸 만들었다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은 뭐 조사를 뭐 국내에서 했든 해외에서 했든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국내 토큰 시장 중에서 주식, 부동산, 금융업 관련이 70%를 차지할 거다. 뭐 이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저도 생각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별개의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은 차후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우리나라 국내 GDP의 14.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게 좀 흥미롭죠. 아주 발전을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때 보스턴 컨설팅팅 그룹에서 2030년도에 16 트릴리언 달러의 기준이 전 세계 GDP의 10%였거든요. 근데 그게 14.5%의 우리나라 거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비율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좀 더 선진화되어 있고 좀 더 통신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4.5% 정도도 리즈너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리시한 의견이 있었거죠. 잡아라, 토큰 시장 잡아야 됩니다. STO 연합 돋보기 각계 전투 나선 대신 키움. 이분 되게 다부져 보이죠. 키움 증권 대표님이고요. 뮤직카우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 이런 협약식의 형태에 보면은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거의 회장이나 사장,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협약을 맺어요.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또 키움증권도 이제 러브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거죠. 키움증권이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에 지난 뉴스들을 봐도 토큰증권에 조금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증권은 카사 이제 인수하면서 얼마 전에 뉴스 소개는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쪽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투자라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코나아이가 카드 발급부터 토큰 발행까지 결제 플랫폼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 조정일 대표이사가 나와서 최고의 노하우를 쌓은 회사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 가지 사업 형태, CBDC나 뭐 NFT 같은 데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향후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투자 개념을 강화해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정사진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내년 연말을 타겟으로 뭐 사업을 TF팀을 만들거나 진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역화폐 플랫폼의 원조인 코나이가 지역화폐 쪽 뭐 CBDC 막 그런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뻗쳐 나가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먹거리인 토큰 증권, 사모도 활성화될까? 리스크 큰 자산이 유리하다라는 뉴스고요. 이거는 뭐 크게 읽어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그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자료에 나온 뉴스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활성화 되겠죠. 당연히 활성화 된다 생각을 하고, 뭐 리스크 큰 자산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이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 3호로 발행이 직접 적합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에게 그만큼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처음에 토큰 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오픈이 되면 아마도 공시를 면제를 받으려는 그런 형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소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유의해야 된다.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 부동산 시장 변화는 국회 세미나를 했다고 하죠. 한국경제TV, 블로코, 헥토파이낸셜 증권형 토큰 발행 협약, 회사들이 모여서 업무 협약을 맺은 거죠. 한국경제TV가 이제 여기에 붙었다는 게 좀 주목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지털 자산의 인증 평가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근간으로 홍보 마케팅에 집중할 거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토큰을 만들게 되면 한국경제TV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한 겹은 색안경을 끼고 이게 올바르게 판단이 되고 전달이 주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픈되는 그 형태가 아무래도 그런 공식 없는 형태가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경제 뉴스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TV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서 하는 것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권법, 2단계 입법도 시급하다. 내용을 봤는데 주의를 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일반적인 증권법에 따라서 통제가 될 거고, 그런 새로운 기준들도 또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뭐 급하거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 신탁, GBC 코리아와 증권형 토큰 발행 MOU 체결했다.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죠.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요. 부동산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면 아무래도 이 부동산 쪽에 증권형 토큰이 우리나라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뭐 카사나 뭐 이런 펌블이나 뭐 비브릭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많이 포커싱을 맞췄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뜨거우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기권을 다투는 게 참 볼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궁화 신탁이 2년 연속으로 실수주 실적 업계 1위의 신탁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증권형 토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병두 이사장님이 연내 증권형 토큰 시장 개설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고 연내 개설 준비하고 있다. 이제 제도적 기반을 이제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 등 한국거래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저도 요 역할을 잘 구분 짓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업 자금 조달, 토큰 증권 통해 사업 단위서 이루어질 수도.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즌1에 교육방송에서 토큰 증권이 그래서 왜 클 것 같냐, 왜 2000배나 갈 것 같냐라고 처음에 찍었던 영상, 꼭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개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뭐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한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해양 플랜트 사업자가 해상 풍력 발전기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회사 자체가 토큰 증권으로 공모나 사모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받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하나, 풍력 발전기 한 개에 대한 프로젝트로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조선업에서도 보면 해외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2건 정도
배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에 한해서 실제로 토큰 증권 형태로 조달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걸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그 배가 이제 운항을 하면서 이제 선적을 하면서 생기는 이윤들을 뿌려줬어요. 그래서 연 몇 퍼센트를 보장을 한다는 아주 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과한 공약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 사례도 독일에서 2건 있었다는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확장될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고요. 뭐 건설사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지을 건데 건설사 자체가 STO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도곡동 뭐 어디 성수동 어디 아파트를 지을 건데 그거에 대한 돈만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그런 자금난이 이제 캐시가 갑자기 쇼테이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넘어갈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스트럭처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금융당국 토큰 증권 제도와 연결고리를 찾고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 사무관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기업의 힘이 되는 STO 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최를 한 것 같고요. 6월 5일 날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뉴스들을 전체를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를 보고 아까 한 줄 요약을 드린 거예요. 보면은 토큰 증권에 대한 논의 단계는 당국의 포괄적 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단계. 쉽게 말해서 포괄적인 방향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고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뼈대를 세워놨다는 게 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디지털화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을 여러 개 하셨어요. 현재 STO로서 생길 수 있는 이점과 활용도, 그리고 기존의 증권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디지털 시장에서 그런 이제 의도했던 부분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또 붙이신 걸로 봐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이죠. 잘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토큰 증권 도입이 자본 조달의 신 패러다임이 될 것.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분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토큰 증권에 좀 진심이신 분들이 몇 분 보이세요. 뭐 내용은 좀 평범했고요. 뭐 STO를 활성화하자는 얘기죠. 요 프로젝트 기반의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그리고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2차 시장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한국거래소 상장 후 대체 거래소 거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걸 왜 여기서 국회에서 국내에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아까 전에 뭐 벤처나 그런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I라고 해볼게요. AI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도 당연히 높아요. 하지만 뭐 미국 실리콘밸리가 더 높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대단한 걸 만들었어. 그러면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은 일부를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고 일부를 해외에 상장한다. 그렇게 컨셉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이게 유튜버에 불과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해외 토큰 증권 시장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 중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 중에 선별을 해서 한번 상장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나라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INX를 예를 들면 70몇 개국을 투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70몇 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달라지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너무 국내에만 이렇게 치중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증권법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큰 증권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통 증권도 토큰화 전망. 미래에 이제 증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존 증권으로 담지 못했던 신종 자산들을 담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토큰화되는 세상이자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될 거다. 그래서 멋진 말이 있네요. 투자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전통증권들도 토큰화 될 것.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 하나가 아이넥스의 토큰화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크게 떴었죠. 같은 형태로 많은 회사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옮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나, 그리고 자금을 이제 유통하는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 조달 중에서 이제 그 중요성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사인 중에서 돈 없어서 실패하는 게 두 번째다라는 거, 그런 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신선한 제안으로 느껴지는 공동 플랫폼 구축을 생각했다라고 이제 제안을 코스콤 미래사업 TF 부서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그럴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 플랫폼을 제공해서 토큰 증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증권사 등 사업자들은 고유 영역에 집중할 수 있을 것. 일단은 투자자 보호는 당연히 최우선 가치고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자산들이 등록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국내에만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해가 되면은 한번 방법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런 국내 기업을 또 운영하시거나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한테 메일을 따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번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실 방법은 영상 하단에 메일 주소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개인 D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금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번 뉴스는 정확하게 뭐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직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토콜 관련해서 이 프로토콜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각 그런 특징이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23년 상반기까지를 통틀어서 해외의 어떤 사업자들이 사업을 얼만큼 진행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다른 뉴스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양해해 주시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기로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